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뭐 무난하게 좋은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금 조정 나오기도 한 뭐 업종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상승 추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도 조정세를 이제 넘어서서 다시 또 재상승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반도체는 오늘 뭐 보셨듯이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메가 트렌드에 또 부합된 AI에 부합된 그런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시세 분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진짜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노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도 시대적인 그 메가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내는데요.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시대 화두가 전반적인 4차 산업 이제 업종에 퍼지면서 바이오 쪽에도 AI 시대적인 명분이 붙은 종목에 시세 분출이 벌어지고, 반도체 쪽에서도 그런 명분, 또 여러 어떤 영역에서 AI의 어떤 영역으로 이제 트렌드가 잡힌 종목들 중심으로 시세 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목을 주도주라 부르고, 그런 종목이 주도주라 불려지기 전에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스페셜한 인사이트 있는 전략들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ISC가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는 흐름들, 이수베타시스가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는 부분들, 또 루닛 같은 종목이 신고가 흐름을 냈던 흐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그런 걸 가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유심히 또 관찰하면서 낮은 레벨에 있는 종목들을 발견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또 시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오늘 필생의 전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은 코스피가 0.35% 약세 마감했습니다. 2593포인트. 거래대금이 적지는 않습니다. 9조 정도 터졌고,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08% 상승, 강보합 마감했고, 거래대금이 역시 이제 11조,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300종목 가까이 많았던, 역시나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좀 많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수급도 완전히 이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추세는 여념없는 이 정도 수급으로 빠졌는데 이 정도 등락이다. 매우 이제 괜찮은 거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10,000계약 넘게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코스피 2,800억, 또 코스닥에서는 1,3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도 코스피 쪽에서 590억, 코스닥 쪽에서 950억을 순매도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크진 않지만 순매도 경향이었고, 고객 예수금은 51조 6천억 늘어났고, 신용융제잔고는 19조 4천억. 그리고 이제 오늘 해외 증시는 어제 이제 뭐 미국장은 이제 나스닥 기준 0.2% 정도 올랐고 강보합 정도입니다. 예.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가 0.9% 빠졌고, 나머지 홍콩, 대만, 상해는 이제 약간의 강보합 정도, 큰 등락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변동성은 상당히 좀 낮은 어떤 흐름들 속에서 또 이제 치열했죠. 예, 어떻게 보면 코스피 쪽은 장기 변선 아래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요걸 이제 뚫어 올릴 때 본격적인 어떤 시세적인 어떤 강도가 높아지는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전히 이 안에 있는 이유는, 저는 그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시즌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요 종목들이 실적을 나오는 기점에서 이제 주가가 완전히 턴을 하는 움직임들이 벌어질 때 요 장기평을 뚫어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LG엔솔이라든지 삼성 에세 같은 기업이 신고가 흐름을 낼 때, 뭐 신고가 위치까지는 붙여놨지만 신고가 흐름을 낼 것 같다가 못 내고 이제 계속 그랬죠. LG엔솔도 지금 신고가 위치에서 멀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간들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펼쳐질 때
장기평을 뚫고 올리는 흐름. 그러니까 반도체 혹은 이제 2차전지 이 두 개의 업종이 이제 움직여야 이제 코스피 신고,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장기평 돌파가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눌려 있는 거죠. 여전히 이제 정배열 흐름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기평선, 21선, 모일선, 그리고 이제 240일 장기평선도 상승으로 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 보면 결국 이제 중기 상승 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불안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그런 명확한 이런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기평 부근에 이제 지력 탐색들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추세는 이제 상방이다, 이렇게 이제 정배열 구도를 내고 있고, 240일 장기평선도 보시면 이렇게 하향하다가 수평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돌려지는 그런 흐름들을 내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추세적으로 상승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내고 있는 그런 양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상승 추세 탑승하고 이제 그 상승 추세를 주도하는 그런 업종의 종목들로 계절을 채우고 있다면 사실 크게 뭐 그냥 뭐 다른 일 해도 될 정도로 좀 편안한 구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전략을 이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거라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물가나 금리 같은 뭐 매크로 그 지표 별로 관심도 가질 필요 없다. 그 시장에 이제 민감도 떨어지고 그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수익금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놓고서 이제 판단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는 구도 흐름들 속에서 계속 주도 업종에 계좌 포지션을 크게 가졌던 분들은 사실 꽤 괜찮은 수익률과 또 하락장 속에서 봤던 손실분을 상당 부분 대부분 메꾸는 그런 회복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복근적인 어떤 퍼포먼스였던 구간대, 결국 이제 장기평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강력한 매물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압박 정도가 다소 좀 낮아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시세 분출이라는 이제 단어를 꺼낸 게 그 이유거든요. 이 장기평 밑에 있을 때는 시세 분출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가 없어요. 매물에 대한 압박이 거센 곳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역배열 상황에서는 올라가면 저항받고 올라가면 저항받는 그런 구간인데 시세 분출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배열 추세로 돌아섰고 장기평까지 뚫어서 올렸고, 뚫기만 한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력 탐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연하게 이제 벗어나는 상승 추세의 흐름이 전개된다면 이제 매물에 대한 압박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시세 분출 나오는 종목들이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죠. 신고가 종목들이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뭐 ISC라든지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SNS텍 같은 기업들은 당연하고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내잖아요. 신고가 종목이 나오는 업종이 뭐냐? TFE 같은 또 반도체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 신고가 내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해성 DS라든지 기판 관련해서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시장은 완연하게 돌아섰고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라는 거 확실히 좀 자리매김해주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도가 좀 잡히는 게 명확히 매일마다 마감 복귀를 하는데 보여졌는데 내 계좌에 반도체 종목이 뭐 몇 개 없거나 비중이 뭐 5%, 10%밖에 안 된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 사실 지금의 시장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물린 종목만 계속 들고 가는 이제 수동적인 투자자, 이제 군중 투자자의 이제 흐름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반도체 지금 3, 40% 비중 가지고 있고, 2차전지도 뭐 2, 30% 비중 가지고 있고, 하반기를 내다보는 종목들을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또 계좌의 포지션들을 가져가면 뭐 거칠 게 없잖아요. 회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흐르듯 순응하면서
주식을 해야 된다. 내가 가진 거 본전 올 때까지 계속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군중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죠. 그래서 루즈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지 마라. 예, 지고 있는 포지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물려서 이제 원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루즈한 포지션을 계속 홀딩하지 말아라. 그건 군중이 하는 어떤 습성인데, 아니 이거 군중이 하는 습성대로 하면 아니 80%의 투자자는 손실이 나는 구조가 이게 메커니즘인데, 작동 원리인데 그 습성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혹은 이제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습성을 버리는 게 필요한데, 아니다 싶으면 잘라버리고 될성 싶은 걸로 빨리 갈아타서 그쪽에 대한 비중을 확 채워가지고 사실상 계좌를 빨리 돌리는, 누구나 이제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니 누구나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누가 신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 실수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빨리 이제 교체 내지는 판단을 이제 바꾸는, 예, 그런 투자자는 이제 성공자의 범주로 가는 거고, 인정하지 않고 이게 본전 올 때까지 끝까지 홀딩해가지고 나는 뭐 그 장기 투자 성격으로 간다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원래부터 이거는 반토막 나도 들고 간다, 이런 시나리오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져가면서 이거 딴 거 좋은 거 있는데도 못 사고, 예, 이런 건 이제 군중의 습성하고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어떤 실행을 해야 될까를 놓고서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행위는 판단의 어떤 문제고 실행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다는 거,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걸로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이제 가장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것들을 계좌에 이제 채우고 가져가는 그 전략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3년 전에 판단했던 어떤 업종에서의 좋은 종목, 이거를 계속 고수하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중간에서 야 이거 메인이 이 종목이 아닌데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메인의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지, 야 이거 그래도 가보자, 어쨌든 요 그래도 수혜준대 하면서 가는 거는 이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주나 주도주로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 자체가 결국은 이제 시장의 주도권을 쥘게 이제 상반기 중반부터 좀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렸고, 어쨌든 시대의 화두가 뭔지, 시대 정신이 뭐고 메가 트렌드가 뭔지를 빠르게 이제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핵심주를 포착하고 그거를 이미 올랐는데 하더라도 그걸 이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는 전기전자 섹터 1,100억 외국인 순매수했고요. 오늘 수급 구도는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이 900억, 1,300억 각각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 삼성전자 보합, 하이닉스도 뭐 거의 보합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소부장 쪽, 네, 중형 주단, 소형 주단의 종목들이 조금 더 강했는데요. 점점 더 이제 시장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감소할수록, 야 이거 경기 침체 올 줄 알았더니 경기 침체는 아니네, 이런 인식이 올수록 주식시장 내에서 어떤 부류의 종목들이 강세를 띨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뭐 가는 종목 따라잡고 그냥 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성격을 빨리 판단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봐야 되죠. 보통은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인식이 있거나 이럴 때는 안전지대 종목들을 좀 선호합니다. 업종 내에서도 시총 큰 종목, 그런 종목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주로 집행되고 하는데요. 시장이 침체가 아닌데, 경기 침체가 아닌데라는 인식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이제 조금 더 리스키했던 종목 쪽으로 수급이 이제 상당 부분 분산화돼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점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가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잖아요. 특히나 이제 아니 뭐 테슬라나 뭐 리비안이나 이런 전기차 판매 보세요. 아니, 인도량 보세요. 뭐 이거 침체면 이렇게 했는데 아닌데? 이런 구도가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 내에서는 시장의 자금들이 대형주에만 쏠렸던 자금들이 중소형주 단으로도 상당 부분 분산화되고 이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시세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종목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TFE 같은 것들 보세요. 뭐 18%막 급등하고 어제 이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약간 어떤 스타일 변화들이 좀 나타나는 게 감지되는 포인트예요. 시총이 2천억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JI테크 이런 것들도 9% 튀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뭐 2차전지 종목 중에서 뭐 A 프로 같은 기업도 장비주죠. 또 이제 LG엔솔 관련된 장비주들이 최근에 좋은데요. 뭐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A 프로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보죠. 9%. 이 시세 분출형으로 움직이잖아요. 루닛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미 텐백을 이뤘잖아요. 칩스앤미디어 같은 또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도 7% 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SC도 상승 추세를 다시 또 강화하는, 이게 AI 관련으로 이제 묶이니까 엔비디아. 그래서 이런 쪽의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붙이면 또 시세를 분출하는 형태로 좀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띄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라는 10조 이상의 어떤 종목들을 좀 얘기하죠, 시총이. 근데 이제 최근에 현대오토에보도 시총이 한 3, 4조 되는 기업인데 이 시세 분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이, 스타일이 중소형주로도 이제 수급이 상당 부분 좀 이동하는 모습들을 좀 띄고 있다. 유니캐스트 이런 것들도 18% 이렇게 튀어버리잖아요. 시총이 3,900억입니다. 해성 DS 1조 정도 되는 기업이죠. 이것도 7%. 시세 분출형이잖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것도 아니고 이건 거의 시세 분출형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점을 우리는 미리 감지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제 신고가 위치를 올려놓은 종목들 있잖아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에서 해성 DS도 이제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띄고 있죠. 저스텐 같은 것도 지금 신고가 위치 올려놨잖아요. 내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이거 보세요. 신고가 위치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흐름들이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의 성격을 얘기해주고 있다. 2차전지 쪽에서도 뭐 TSI 이런 것들 좀 여기 신고가 부근 위치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코인테크 이런 것들도 신고가 부근의 위치로 올려놨죠.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포착해서 보다 더 지금 시장의 어떤 스타일에 부합되는 종목으로 자금들을 집행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도 이거 공매도 쪽에서 누르고 싶었지만 크게 못 누르고 지금 다시 또 밑꼬리 그리면서 쭉 올라왔죠. 시간으로도 플러스 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에코프로가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 바톤을 받고 강세를 좀 띄면서 신고가 부근 물량을 쫙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시장의 구도 자체가 상당히 무르익고 있다. 오늘은 뭐 2차전지가 주요 종목들은 좀 눌렸지만 내일 2차전지는 다시 또 날아올 공산이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에서도 그 분위기를 펼쳐줬잖아요. 뭐 잘 팔린다던데. 테슬라나 이런 데가.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흐름, 구도 모두 지금 상승과 강세의 어떤 흐름, 구도, 패턴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시장 지수적인 측면들, 업종 대표주들 모두 좋은 모습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썸머랠리 약간 분위기 느낌들이 좀 감지됩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보면요, 오늘 뭐 수급은 별로 좋진 않아가지고 뭐 삼성, SM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지금 코스닥도 엄청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해요. A 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오늘 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수급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는 낮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은 뭐 무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 뭐 중기적 상승 추세 흐름 좀 크게 무리 없이 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 어떤 또 테마별 또 시세 분출의 형태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 좀 가져가신다면 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부터 증권상 광고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또 해외 선물 관련된 수수료 이벤트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